네, 자 이제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세션은 그 주제가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입니다. 특별히 이 세션은 실리콘밸리의 혁신 기술을 전하는 미디어 그룹인 더 밀크와 함께 공동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그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제 산업 분야 중에 하나가 엔터테인먼트 분야죠. 특별히 공연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한 또 우리의 미디어 소비 환경도 또 코비드-19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지금 변화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또 재미있고 유익하게 또 이 시간대를 꾸며보게 될 텐데요. 특별히 이 세션 주제에 맞게 오늘은 AR이라든가 VR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떤 가상 토론 공간이라든가 또 가상 아바타를 활용한 발표 이런 좀 재미있는 그런 요소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또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는 세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세션은 그래서 먼저 그 실리콘밸리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어메이지 VR의 이승준 대표님의 발표,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더밀크의 헤드쿼터에 계신 손재권 대표님의 발표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더밀크 코리아의 김윤순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좌장으로 수고하시면서 패널 토론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승준 어메이지 VR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에서 VR 기술을 활용한 음악 콘서트 플랫폼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온라인상으로나마 이렇게 모두를 뵙게 돼서 반갑고요. 좋은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어떤 식으로 음악 콘서트 산업이 변화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새로운 시도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어떤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는지에서 공유를 드릴 거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한테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식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변화될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우선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카카오 초기 멤버들이 창업한 회사고요. 저희 공동 창업자 외에 저희랑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어니스트랑 함께 경영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여태까지는 실리콘밸리와 카카오에서의 엔지니어링 팀, 그리고 헐리우드에서의 컨텐츠 팀으로 팀을 구성해 왔고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의미 있는 기회를 잡아서 사실 서울 오피스를 지난 8월에 오픈을 하고 관련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아티스트와 엔지니어들이 충분히 실리콘밸리와 헐리우드만큼의 역량이 있다고 믿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을 도전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항상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을 때 기회가 있다고 믿는 팀이고요. 실제로 저희 공동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시대에서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실 카카오의 처음의 성공은 스마트폰이 기존에 있는 피처폰을 대체해서 오는 커뮤니케이션 혁신에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첫 발을 잘 디뎠기 때문에 지금같이 큰 회사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게 저희가 VR, AR 헤드셋에서 보고 있는 바는 결국에는 개인화된 디스플레이로 발전할 거란 생각이 믿음인데요. TV나 모니터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어쩌면 아이폰에서의 에어팟 같은 액세서리 같은 그런 개인화 디스플레이로 발전할 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믿음 하에 저희가 2015년에 이제 창업을 했었고요. 저희는 VR 내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이제 빅게임의 모든 프리미엄 컨텐츠 유통하고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성과를 기반으로 작년에 950만 불, 약 113억 정도의 외부 투자를 처음 유치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유통하고 있는 모든 장르 중에서 음악 콘서트 쪽에 좀 더 집중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코로나의 상황과도 어느 정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음악 콘서트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우선 그 미국에서의 상황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한국에서도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긴 했지만은 미국에서의
코로나 전후의 삶의 변화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미국에서의 확정되는 이제 코로나 감염자 수는 2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여태까지 약 630만 명의 확진자 수, 19만 명의 사망자 수가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로 우리나라 인구의 6배를 조금 넘는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이제 임팩트가 있었는지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음악 콘서트 산업에 큰 영향을 줬는데요. 이제 5천 명, 1만 명, 2만 명이 모이는 큰 어떻게 보면 페스티벌이라든지 음악 콘서트는 이제 당분간 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실 사람들 마음속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에 임팩트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음악을 즐길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임팩트가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미국에서 사실 글로벌에서 가장 큰 게임에서 일어났던 음악 콘서트인데요.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하는 래퍼의 공연에 포트나이트 유저들이 참여를 해서 경험을 했었고요. 약 1,2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실시간 접속해서 이 음악 콘서트를 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잘 아시는 BTS의 방방콘이라고 하는 가상 콘서트 역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는데요. 75만 명 이상의 이제 유료 팬들이 이 콘서트를 보았고요. 2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VR 내에서는 사실 어메이즈 VR은 실사 촬영에 계속 포커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저희와는 달리 3D 캐릭터만으로 이제 콘서트 사업을 하고 있는 웨이브 XR 같은 경우에 최근에 위켄드라고 하는 아티스트를 VR 컨텐츠로 만들어서 틱톡과 함께 VR 콘서트를 했었고요. 200만 명의 이상의 이제 오디언스가 이 콘서트를 봤고 틱톡 내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재생산돼서 15억 뷰 정도의 뷰를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VR이 그러면 이런 새로운 변환에서 어떤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좀 더 실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작년 5월에 런칭된 오큘러스 퀘스트 이후에 VR 시장은 이제는 턴어라운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플과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올해 계속 관련 회사들을 이제 M&A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회사가 애플이 이제 올해 5월에 인수한 넥스트 VR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넥스트 VR이 VR로 NBA나 NFL 같은 스포츠 중계를 라이브로 이제 브로드캐스팅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를 약 1,000만 불, 그러니까 120억, 1,200억 정도의 이제 애플에서 어퀴지션을 했고요. 그래서 애플이 2022년도에 VR 헤드셋 낸다는 루머가 있는데 거기를 위한 어떻게 보면 플랫폼 회사들이 계속 사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약간 지금은 서비스를 많이는 못하고 있는데 VR을 오프라인에서 즐기는 회사들이 작년부터 되게 큰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900억, 300억 이런 식의 시리즈 A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 말인즉슨 VR 헤드셋을 갖고 있지 않은 사용자한테도 보여줄 만한 컨텐츠와 기술이 이제 준비됐다는 것을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VR 실사 영상 촬영에 계속 5년 동안 이제 R&D를 했던 회사고요. 그래서 약 2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사람은 실제로 만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캡처가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스트리밍이 필요하기 때문에 라이브로는 불가능하고요. 결국엔 녹화를 해서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는 경험일 텐데 저는 현실과 똑같은 경험이라고 하면은 VR 헤드셋을 불편하게 쓰면서 볼 만한 가치는 좀 적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치 마블 영화 같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그런 경험을 만들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에서 불가능한 공간,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펙트가 가미된 VR 콘서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모듈화를 해가지고 계속 재생산 가능한 컨텐츠 제작 툴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예시적으로 뭐 저희가 이번에 만들고 있는 컨텐츠들인데 뭐 스테이지라든지 스테이지가 현실과 불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스테이지,
그리고 스크린들. 사실 콘서트에서는 뒤쪽에 있는 비주얼 스크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비주얼 스크린이 음악에 맞춰가지고 막 움직인다든지, 음악에 맞춰서 쪼개진다든지, 이렇게 현시가 불가능한 그런 스크린. 3D 이펙트, 그 스크린 내에서의 글자 같은 것들이 실제로 막 튀어나온다든지, 혹은 그 라이팅 같은 것들이 현실에 불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든지, 또 그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비주얼 역시 음악에 맞춰서 완전 초현실적으로 움직인다든지, 그리고 같이 하고 있는 팬들조차도 아바타로서 뭔가 음악과 맞춰가지고 같이 그런 놀 수 있는 그런 바이브를 만드는 거라든지, 그리고 결국에는 내 스스로의 손과 내 몸이 아바타로 보이고 같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이 또 아바타로 보이면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소셜 인터랙티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듈화해가지고요, 현실에서 불가능한 콘서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 방식은 저희는 약간 5,000명, 10,000명짜리의 콘서트를 영화관 같은 형태에서 쪼개서 이제 유통하는 방식을 오프라인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움직이는 투어버스라는 테마에서 20석 정도의 모션 체어와 함께하는 VR 콘서트장을 만들었고요. 투어버스라고 하는 테마를 활용한 이유는 사실 미국에서 아티스트는 50개 정도의 도시를 투어로 실제로 도는데, 돌 때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투어버스가 라이브 콘서트에 맞는 테마이기 때문에 활용한 거고요. 모션 체어를 활용한 이유는 이제 디즈니랜드라든지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인데, 실제 모션 체어의 가속도와 함께 VR의 컨텐츠의 움직임을 같이 주면은 내가 마치 날아다니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라이드 같은 형태의 경험을 주고 싶어서 모션 체어를 활용하고 있고요. 결국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친구들끼리 놀 수 있는, 코로나 이후에 5,000명, 10,000명이 아니라 수십 명 정도가 놀 수 있는 어떤 팝업 액티베이션의 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고요. 그래서 버스는 하나의 메인 컨텐츠고, 이제 아티스트의 팬들이 여기에 티켓을 사서 와서 여기서 이제 뮤직비디오도 같이 감상을 하고 VR 컨텐츠도 보고, 이제 기념품과 앨범도 사고, 뭐 틱톡이라든지 스냅 같은 거에 필터 같은 것도 액티베이션하는 그런 식의 어떻게 오프라인 이벤트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런 티켓팅 사이트도 같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컨텐츠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메이즈라고 하는 저희 VR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론 유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은 이제 남들 VR 컨텐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높은 화질의 높은 고양질의 컨텐츠를 잘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해요. 카메라에 나온 영상을 프로세싱하는 것들, 3D에 올라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에셋들의 기술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다 모듈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VR 카메라, 저희가 만든 VR 프로세싱 서비스, 그리고 거기에 계속 발전하고 있는 언리얼 게임 엔진, 또 이 영화 특수효과 쪽에 최적화된 파이프라인을 활용해서 다른 이제 스튜디오나 다른 제작 회사 같은 경우에 30억, 40억 정도 들어가야만 만들 수 있는 컨텐츠를 저희 툴을 통해서는 3, 4억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격차를 만드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미국의 중심이긴 한데,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투어를 돌 수 있을 법한 아티스트를 갖고 있는 레이블과 매니지먼트 회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웬만한 미국의 모든 회사들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실 넥스트 스텝은 현재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 기반들을 계속 마련하고 있고요. 거기 중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팀 세팅하는 거고요. 지금 7월 말경에 락네이션이라고 하는 미국의 레이블사의 신인 가수와 촬영을 했고, 거기에 대해 후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미국 전미 투어를 돌 정도의 아티스트와 함께 앞에서 말씀드렸던 컨텐츠를 제작해서 온오프라인을 유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뉴 노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 노멀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찾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뮤직 콘서트 쪽의 VR 쪽을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서 음악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회사라든지 레코드사랑 얘기를 해보면, 기존에 있는 콘서트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이제 매출원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거부감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음악
라이브 콘서트가 다 없어지면서 이런 것에 대한 니즈가 엄청 크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아티스트나 매니지먼트 회사나 레코드사들은 BTS의 방방곡이라든지 아까 얘기 들었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콘텐츠들이 결국에는 라이브 콘서트와는 다른 식의 경험을 주는 콘텐츠라는 거를 이제 공감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마찬가지로 팬 사이즈에서도 이거는 라이브는 라이브대로 경험을 주지만은 이건 또 다른 콘텐츠라는 거를 이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변화가 기술적으로 뭔가 업데이트를 한 건 없지만은 코로나라는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를 찾게 되는 것이 저희와 같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미디엄을 만들어가는 회사에서는 되게 큰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에 기반한 거는 저는 결국에는 3D와 스트리밍 기술들이 기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2015년에 VR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VR의 기술과 스트리밍 기술들은 사실 대중들에게 의미 있는 콘텐츠를 줄 정도의 기술은 아직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5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이제 일반 대중들이 경험하기에도 의미 있는 콘텐츠가 만들 수 있는 기술 기반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어떻게 보면은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VR, AR을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대체하는 채널이라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핸드폰이 나와서 스마트폰이 나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여전히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컨텐츠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유통이 될 거예요. 다만 앞으로 나올 VR, AR 헤드셋은 유튜브 같은 것들도 볼 수 있고 넷플릭스도 그대로 볼 수 있지만은 새로운 타입의 VR, AR 콘텐츠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디바이스일 거라 생각하고요. 또 다른 하나의 미디엄으로 성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뮤직 콘서트가 어떻게 발전될지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준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저는 두 번째 세션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더 밀크 코리아의 김인순입니다. 이 대표님은 콘서트의 미래라는 발표를 통해 우리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나아가야 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메이즈 VR은 본래 본사가 LA에 있는데요. 이 대표님이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출국을 미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증강현실 플랫폼인 스페이셜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DEF 세션 중에서 가장 다른 영상을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스페이셜은 기존 원격 회의를 넘어 3D 홀로그램 이미지를 활용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일할 수 있는 협업 플랫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디어 소비 행태와 산업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실리콘밸리 혁신 미디어 더 밀크의 손재건 대표를 모시고 Future of Media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재건 대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의 혁신 미디어 더 밀크의 손재건 대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증강현실, 가상현실로 발표한 거는 처음인데요. 정말 재미있고 흥분되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Future will be streaming, 미래는 스트리밍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미국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정말 큰 변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이 바로 미디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Everything from Home, 미국에서 X from Home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과 다르게 미국은 방역이 성공적이지 못해서 지금 많은 것들을 집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X from Home이라는 Everything from Home이라는 개념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대표적인 게 Work from Home이겠죠. 재택근무라고 하죠. WFH라고 합니다. Work from Home. 많은 지금 내년까지
내년 여름까지 페이스북과 구글이 워크 프롬 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이를 따라가서 최소한 지금 내년까지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에서는 내년 이맘때까지죠. 워크 프롬 홈 하는 걸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쿨 프롬 홈입니다. 학교가 지금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다 문을 닫아서 스쿨 프롬 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집은 지금 사무실임과 동시에 학교입니다. 세 번째로는 짐 프롬 홈입니다. 역시나 많은 짐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헬스클럽이라고 하는데 문을 닫았어요. 지금 미국의 대부분의 헬스클럽이 문을 닫아서 집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특히 실리콘밸리 이 지역은 산불 때문에라도 밖에 못 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집에서 운동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은 지금 헬스클럽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죠. 뭐냐면은 집에서 원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닥터 투 홈이 되겠죠. 많은 병원들이 집으로 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격 진료라고 하는 흐름인데 한국에서는 일부만 뭐 할 수도 있고 못하는 분위기가 많은데 지금 미국에서는 병원 가는 게 위험하고 의사들도 환자들이 이제 감염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집에서 진료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닥터 투 홈 또 호스피탈 프롬 홈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집은 또 새로운 병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표현을 하다 보면은 everything from home, 라이프 스타일과 consumer behavior, 소비자 행동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비자 행동 양식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집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늦게 일어납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늦게 잡니다. 많은 예전에 비해서 워크 프롬 홈 이전 이후, 코비드 이전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얼리버드가 많이 줄고 올빼미족이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컨슈머 비헤이브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게 또 정착이 되다 보니까 많은 뭐 제도뿐만 아니라 지금 PwC 조사에 따르면은 72%, 약 72%의 노동자, 근로자들이 앞으로도 최소한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이렇게 재택근무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비드 이전과 또 코비드 이후에 확실히 달라진 거를 이 도표를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재택근무, work from home은 앞으로 메인스트림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이거는 사회 뭐 정책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지금 많은 73%나 되는 노동자들이 워크 프롬 홈을 굉장히 편하게 느끼고 있다. 그리고 자유롭게 느끼고 라이프 스타일에 자유롭게 느낄 수 있어서 이거를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정책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이런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컨슈머 비헤이비어 또 정책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 프롬 홈, 스쿨 프롬 홈, 또 짐 프롬 홈 때문에 이런 업체들 펠로톤 또 짐 하는 업체죠. 그러니까 집에서 운동기구 하는 업체인데 펠로톤 그다음에 룰루레몬 최근에 미러라는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줌 잘 아시다시피 화상회의 업체 줌 그다음에 원격 헬스케어 업체 텔레닥 이런 회사들이 많은 성장을 이뤄냈고 인수합병을 재빠르게 지난 3개월간 했습니다. 이 업체들 지금 많은 주가도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기록적인 성장을 했죠. 펠로톤, 텔레닥, 룰루레몬, 줌 이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work from home, gym from home, hospital from home, 또 school from home 이런 게 뿐만 아니라 이 업체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스트리밍 업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트리밍 많은 것들이 스트리밍 하고 있죠. 지금 미디어를 봐서도 지금 스트리밍 하면은 보통 넷플릭스나 또 디즈니 플러스, 훌루 이런 미디어 업체들을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이런 업체들도 펠로톤, 짐, 그 다음에 텔라닥, 룰루레몬, 줌 이런 업체들이 바로 스트리밍 업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트리밍 워라고 하면은 이런 지금 보이시는 브랜드들을 떠오르실 겁니다. 디즈니 플러스, 피콕, 넷플릭스, 애플 TV 플러스, 프라임 비디오, 훌루 이런 회사들을 떠올리겠지만 앞으로는 병원 업체, 또 짐, 스쿨 이런 많은 업체들이 스트리밍의 대열에 뛰어들 것이고 스트리밍이라는 이름이 이제 바뀔 것입니다. 이번에 뮬란이 최근에 공개를 했습니다. 뮬란은 원래 아시겠지만 극장에서 개봉을 해야 되는 영화인데요.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최근에 프리미어 액세스로 지금 30불 정도 내면은 집에서 볼 수 있게끔 이거를 PVOD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프리미엄 VOD인데요. 그래서 VOD에서 프리미엄으로 돈을 더 내면은 개봉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스트리밍 미디어죠. 근데 앞으로는 많은 산업에서 헬스케어, 또 스쿨, 화상회의, 여행,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PVOD로 바뀔 것입니다. 앞으로는 스트리밍 하면은 미디어 회사가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다 스트리밍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빠른 5G가 광범위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애플에서 아이폰 12 프로 맥스 5G, 이름은 어렵네요. 이렇게 새로운 아이폰이 나오는데 이게 5G가 미국에서 이제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더 빠르고 또 더 넓은 그런 인터넷이 펼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더 스트리밍 미디어가 지금 미디어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에서 스트리밍이 될 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미래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future of travel 앞으로 많은 것들이 다 스트리밍이 될 건데요. 특히나 여행도 이제는 스트리밍이 될 것입니다. 또 커머스, future of commerce, 커머스의 미래도 스트리밍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펼쳐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흐름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VR, AR을 통해서 접속해서 발표를 하고 또 협업을 하고 있지만 future of work, 앞으로 업무의 미래, 일의 미래도 스트리밍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COVID-19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모든 회사들이 테크 회사가 될 것이고 미디어 컴퍼니처럼 될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스트리밍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재건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손재건 대표님이 모든 것은 집에서 하게 되는 Everything from Home 시대 미디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 대표님이 말씀하시면서 저희 그 한국에 있는 패널과 또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손 대표님 그리고 뉴욕에 있는 이진아 대표님이 지금 가상현실의 공간 DF 2020 스페이셜에 만든 공간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스페이셜 공동 창업자이면서 최고 프로덕트 책임자인 이진아 CPO님을 모셨는데요. 지금 이 CPO님 지금 미국 뉴욕이 몇 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뉴욕은 밤 11시입니다. 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손 대표님, 실리콘밸리는 몇 시인가요? 지금 7시
것 같습니다. 네, 네. 실리콘밸리 어떠십니까? 쪽은 네, 조금 낫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하는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페이셜 안에 두 분이 계신 것을 보니까 정말 같은 공간에 있는 느낌이 나는데요. 본격적으로 패널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이진아 CPO님이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스페이셜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제품 책임자를 맡고 있는 이진하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스페이셜은 이렇게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기기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과 똑같은 아바타를 사진 한 장으로 3D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치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을 하듯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미디어를 시청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입니다. 네. 네. 이진아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The Future of Entertainment와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주시죠. 네. 그래서 앞서 손 대표님께서 해주신 발표처럼 점점 미디어 회사들도 다 테크 회사들처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래의 미디어 산업이 점점 이 어메이즈 VR도 이제 말씀하실 거지만 그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처럼 이런 3D 공간으로 오게 되면 많은 게 바뀔 건데 그중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는 기존에 저희가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를 생각을 하면 저희가 온라인에서는 연결이 됩니다. 온라인은 연결이 되지만 그거를 정작 사용하고 있는 유저는 TV 앞에 혼자 앉아 있다든지 게임을 혼자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고립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3D 플랫폼,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등의 플랫폼이 점점 미디어와 융합이 되면서 그런 경험이 미디어 경험과 소셜 경험이 융합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방송 하나를 봐도 온라인에 어디서 있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정말 옆에 앉아가지고 영화를 그리고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게임을 해도 마치 그 게임 안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이제 탐험을 하는 그런 어떤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3D 공간 내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익스피리언스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존의 많은 그 개개인들을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립화시켰던 테크들이 이제 이런 3D 미디어의 어떤 그리고 VR, AR의 대두를 통해서 다시 사람들을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고립시키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올 수 있을까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래에는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일상화될 것 같은데요. 줌이 화상회의의 대표 회사로 떠올랐는데 AR 협업은 스페이셜이 대명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실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데 정말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유례 없는 이동 제한과 대중 집회 금지로 전 세계적으로 그 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가 대부분 중단됐는데요. 반면 온라인 콘텐츠 수요는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5G, AR, VR 및 OTT 기술 발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AR과 이렇게 VR 개념이 기술이 나온 지 정말 오래됐는데요.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AR, VR 기기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잠시 이렇게 주춤해 보였습니다. 이쪽 분야 발전이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이 됐는가요? 이게 디바이스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콘텐츠와 플랫폼 모두의 문제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진아 대표님부터 의견을 좀 주실까요? 네네. 사실 그 질문을 하셨지만 답도 하신 셈이 되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의 그 기술이 나온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모든 그 세상에 있는 유저 경험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디바이스가 훨씬 더 지금보다 이제 경량화가 돼야 하고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필요한 어떤 광학적인 그런 그 옵틱스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구축하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부터 그래서 핸드폰이 나올 때도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에 팜파일럿 이런 게 나오고 아이폰이 나올 때까지 몇 년이 걸렸듯이
그 새로운 어떤 컴퓨팅 환경이 구축이 되면 그 환경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모든 걸 해야 할까 이런 그 룰,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경험이 재정의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는 리스크를 테이크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시장이 크게 열리지 않았어도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부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컨텐츠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만큼은 투자를 못 하겠고 이런 닭이냐 달걀이냐 닭이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그 문제에 좀 봉착을 해서 저희가 뭐 5년 전, 한 7년 전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속도로는 업계가 발전을 못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많은 그 일어난 기술적인 혁신 그리고 컨텐츠나 이따가 어메이즈 계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런 그 많은 생태계 조성이 이제 매년 그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굉장히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 비해 작년이 증강현실, 가상현실에 관련된 인력의 수요 그리고 그 채용한 그 숫자가 통계적으로 보면 12배 이상 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딱 터지기 직전까지는 물 밑에서 이제 발전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아마 피부로는 와닿지 않을 수 있고요. 다만 거기에 이제 직접 몸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구나라는 느낌도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같은 산업계에 계신 이승준 대표님께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2014년에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이제 2조 정도 혹은 더 이상이라는 설도 있지만 인수를 하면서 이제 VR 이 업계 내에서는 어느 정도 버블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때 모든 기술의 발전이 사실 이런 식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인수했을 때 VR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술은 대중들한테 만족을 할 정도의 기술은 아직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생각해 보면 가장 비싼 PC를 사야 되고 1,000불, 2,000불짜리 그리고 집에 구멍을 뚫어서 센서를 달아야 되고 또 불필요한 이제 선들을 많이 설치하자면 쓸 수 있는 디바이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의미 있는 하드웨어가 나오기 시작한 게 작년 5월에 나온 오큘러스 퀘스트가 제 생각에는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4년 동안은 그런 버블들이 꺼져가면서 내부적으로는 사실 페이스북 뭐 아마 릴리즈는 아니지만 애플 또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이런 모든 업체들이 계속 기술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요. 작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다시 의미 있는 사용자가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손 대표님이 지금 와인을 음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손 대표님도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칵테일만 드시지 마시고요. 네, 이거 하다 보니 재밌네요, 이거. 예, 재밌습니다. 예, 저도 AR, VR 분야를 그동안 이제 많이 취재를 해왔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왔는데, 그 기술보다 그동안에 좀 사용성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적응을 하기 전에 기술을 너무 많이 강조를 한 나머지 여기에 대한 사용성,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편하게 쓸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많이 상대적으로는 연구가 조금 안 되지 않았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모바일 VR, 스마트폰으로 VR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구글하고 삼성전자가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그 시도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대중화하는 데는 좀 인식을 많이 퍼뜨리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실제로 VR, AR 익스피리언스를 하는 데는 좀 방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있는 그 스페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승준 대표가 만든 어메이지 VR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완성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 완성도 높은 콘텐츠와 익스피리언스를 보면은 대중들이 조금 더 새롭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준하 대표도 말씀하셨고 아까 이제 이승준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이 티핑 포인트가 지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지금 8월인데 여기에 코비드 때문에 있었던 티핑 포인트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뭐 어메이지 VR 또 이제 스페이셜 기술적으로도 많이 성장한 걸 지금 눈앞에 보고 계시고 또 산업적으로도 기술 또 산업적으로도 애플이 넥스트 VR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업 규모가 커지고 또 미래를 밝혀주는, 예를 들면은 애플이 2022년 AR 글라스를 내놓을 것이다. 또 저도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를 쓰고 있는데 오큘러스 퀘스트도 지금 올해는 발표를 이제 하겠죠. 올해 12월쯤에 할 것 같은데 퀘스트가 또 퀘스트 2나 3 같은 제품들이 계속 나와서 안경처럼 바뀌고 얇게 바뀌고 또 더 대중화되게 만들고 그런 기술적인 로드맵, 디바이스 로드맵이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익스피리언스들이 익스피리언스 사용성도 높아지고 기술도 높아지고 비즈니스도 되는 그런 티핑 포인트가 2020년이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가상의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 제약 기업들이 열심히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많이 상용화돼서 사람들이 접종을 받게 되고 그럼 다시 과거처럼 대면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런 새로운 기술이나 콘텐츠 서비스가 저희가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것들 이용률이 저조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 이승준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새로운 경험들이 결국에는 완전히 대체하는 경험은 아니고요. 또 좀 더 다른 식의 경험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스마트폰 생각해봐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룹 채팅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고 또 이모티콘 같은 것도 활성화되고 하면서 또 다른 경험을 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현재 코로나 상황 내에서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경험들이 사용자한테 얼마나 의미 있는 다른 경험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서비스는 살아남고 또 어떤 서비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 다 주셨던 것처럼 기술적인 기반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것들 시도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의미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진아 대표님 생각도 들어볼까요? 네네. 예, 우선은 스페이셜 같은 경우는 원래 플랫폼의 목적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이런 것도 있지만 일을 하기 위한 함께 이제 협업을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나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서 거의 수요가 그리고 이제 사용량이 한 10배 이상 한 달 새에 확 는 케이스인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관찰한 거는 단순히 이제 재택근무라는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사실은 그 이상적인 사람들의 근무 형태라는 게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게 물론 분명히 이제 좋지만 회사에 가고 싶을 때만 가서 일하고 재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무 데서나 일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는 거 자체에 큰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원래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 거리를 의미 없이 그러니까 거리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세계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걸 이제 계속 추구를 했는데요.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세상에 이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재택근무를 일시적으로 강제하는 게 맞는데 그것보다는 재택근무가 가능하긴 하구나 아직 부족하지만 라는 거를 회사들 그리고 개인들이 인식하게 해준 계기가 됐다는 거 그리고 재택근무를 했더니 생각보다 장점이 많구나 단점도 있지만 그 장점에 그리고 포커스를 하고 이제 단점은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면 그 바이러스가 이제 이게 해결이 되고 이런 건 관계없이 분명 이제 의미 있는 그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집에서 일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거리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도상국에 있는 어떤 인재가 뭐 실리콘밸리에 집값 비싸가지고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제 뭐 세상 어디서든지 나를 필요한 곳에서 이제 가치를 전달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집이라는 거 그리고 지역 간의 격차 그리고 경제적 격차 이런 것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거는 바이러스가 당장 다 해결이 되길 바라고 있고 그렇다고 해도
관계없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도 시청 생각이 있는데요. 네, 손재건 대표님 말씀하시죠. 예, 이진아 대표님, 여기 제가 이 스페셜 들어오니까 하늘이 맑아서 좋네요. 아, 지금 캘리포니아가 지금 네네. 산불로 인해서 어제는 주황색 하늘이었고요. 네. 오늘은 잿빛 하늘인데 여기 스페셜 가상현실 안에 오니까 아. 하늘이 맑아요. 그래서 산도 보이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 제가 이 가상현실 안에 와가지고 기분 좋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늘이 맑아서 자꾸 더 맑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런 기후변화라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제 기후변화 외부의 환경이 지금 앞으로 이제 캘리포니아나 또 많은 지구 안에 지구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이제 코비드-19 이후에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터테인먼트를 볼 수 있다든지 협업할 수 있다든지 이런 툴로서는 이게 완전히 아까 네네. 이제 이승준 대표가 말씀하셨죠. 완전히 대체는 안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 소셜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래서 와서 이 스페셜 안에서도 같이 영화를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여기서 같이 뭐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맞습니다. 예, 소셜 엔터테인먼트를 여기서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장점이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야 이미 이렇게 많이 이제 그로운업이지만 지금 Z세대, 그다음에 밀레니얼 세대죠. 밀레니얼 세대, M세대, G세대라고도 하는데 MZ세대에서는 지금 포트나이트라든지 그다음에 애니멀 크로싱이라든지 또 로블록스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안에서 또 별도의 세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대가 또 바뀌면은 이런 그 사이버 안에서 버추얼 안에서의 놀이라는 것이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네. 분들이 그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요. 지금 스페셜 안에 계신 손 대표님과 이진아 대표님 서로 악수가 가능한지를 궁금해하셨어요. 혹시 가능한지 악수?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점점 가까이 네. 다가가고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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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이고, 오래간만이에요. 악수에 성공했습니다. 하이파이브도 하이파이브, 네, 네, 여러분. 와우, 하이파이브. 와우. 네, 이런 것들을 되게 이거 궁금해하시는. 지금 뉴욕에 계시.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네, 다시 시청하고 한번 계신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고 고양이는 안 움직이는지 이런 것도 또 궁금해하십니다. 네. 고양이 키울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다음 버전에서 저희가 한번 밥을 많이 줘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우유도 만들었는데 우유를 고양이한테 주려고. 네, 네. 더 밀크를 주고 있습니다. 네, 고양이한테. 네. 이렇게 예. 가상의 현실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엔터테인먼트도 즐길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의 시기가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관련 스타트업에 어떤 기회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위기가 되고 있을까요? 여기 우리 이승준 대표부터 의견을 주실까요? 네, 사실 위기와 기회가 같이 있겠지요. 근데 기존에 있는 플레이어들에게는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기술을 갖고 들어오는 플레이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또 전체적인 시장 파이 측면에서 더 늘어날 거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적에서도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콘서트 쪽 산업만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10,000명, 20,000명 어떻게 보면 아레나급의 콘서트 스테이지는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콘서트를 돌 수 있는 아티스트 수도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탑 아티스트만들이 어떻게 보면 콘서트를 돌 수 있는 상황인데 VR 내에서의 콘서트는 공간이 무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작비도 사실 좀 더 많이 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제약점들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면 저는 오히려 작은 아티스트들도 큰 규모의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모든 아티스트들이 콘서트를 돌고 있지는 않지만 VR 시대에서는 아무리 작은 아티스트 콘서트를 무조건 만드는 시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시장 자체는 되게 폭발적으로 늘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다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결국에 전반적인 산업에서는 기회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리콘밸리 손재건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저도 위기 요소는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기가 오는 거는 뭐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AR, VR 회사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많이 이렇게 사라진 것도 사실이에요. AR, VR 회사들이.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실력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강조했지만 제너레이션이 바뀌기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술보다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제너레이션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요즘 관심이 더 많은 분야는 이 메타버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렇게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또 사이버, 리얼리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스스로 경제가 벌어지는, 이렇게 포트나이트라든지 애니멀 크로싱, 또 로블록스 이런 디지털 익스페리언스가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이 안에서도 디지털 에코시스템이 생성이 되지 않을까. 그 말은 곧 지금까지 없었던 기회가 생겨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진아 대표님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기존의 이제 많은 기술 기업들이 사실은 비슷하게 그 플랫폼이 바뀌면서 허겁지겁 그 준비를 못했다가 좀 쉽게 적응을 못한 그 사례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 사실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좀 보고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스마트폰에 적응을 못한 많은 회사들이 이제 기회를 놓친 것들을 보고, 이제 AR, VR이 분명히 다음 넥스트 웨이브인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다들 움직이고 있는 거가 이제 몸소 느껴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손 대표님께서 이제 실력 있는 회사들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실력 있는 회사랑 늦게 시작한 회사들이 이제 좀 적당히 늦게 시작한 회사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실력과 이제 타이밍이 둘 다 좀 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이제 이승준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오큘러스가 크게 그 인수가 되고 나서 형성된 버블이 이제 꺼져가는 동안에 그 넥스트 웨이브가 다시 이제 그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그때 같이 올라오는 그 타이밍이 맞았던 회사들이 지금 많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올려주신 질문 중에 이승준 대표님께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요. 고퀄리티의 이 VR 콘텐츠를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VR 플랫폼 상에서 유튜브와 같이 유저 제너레이트 콘텐츠를 자유롭게 올리고 공유할 수 있게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그런 날이 오게 될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저희가 사실 5년 넘게 계속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도 저희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이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자들의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집중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없는 문제, 카메라 나온 영상은 프로세싱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 또 3D 에셋을 올리는데 돈과 엔지니어 타임이 들어가는 문제들을 계속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제작을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오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도 향후 3에서 5년 사이에서는 꽤 많은 파트너들이 조인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진아 대표는 뉴욕에서, 그리고 이승준 대표는 LA에서 VR과 AR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AR, VR 기업의 그 창업하면 망한다라는 실제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존 스타트업의 뭐 폐업률이 9.1% 정도인데 반해서 이쪽 분야의 그 폐업률은 71.4%나 되는 8배나 높은 상황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이셨는지 두 분 다 이제 미국에서 창업을 하셨는데 오늘 어쨌든 이런 더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부 쪽에, 우리나라 정부 쪽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우리 이승준 대표부터 하실까요? 사실 뭐 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실감 콘텐츠 영역이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쪽에 정부가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감사드리는 바이고요. 근데 여기서 사실 의미 있는 기업을 만드는 데는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식의 투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투자의 규모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의미 있는 VR 회사들이 나오기에 충분한 규모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많은 수의 VR 기업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 산업을 리딩하는 VR 회사들은 아직은 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있는 회사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더 오픈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실 VR AR 시장은 지금 저희도 사용자 기반 중에서 한국 사용자 비중이 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타겟해서 하는 사업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을 감안해서 정부의 지원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은 한국이 오히려 이 실감 콘텐츠를 글로벌하게 리딩할 수 있는 기업체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아 대표님. 네. 그래서 이승윤 대표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회사라는 게 나오려면 사실 이게 한 가지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투자도 받아야지만 필요한 파트너십도 잘 맺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인재를 찾는 거, 그리고 소비자를 찾는 이 모든 게 다 갖춰져야 하나라도 빠지면 사실은 그 회사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포텐셜을 많이 가진 그 창업 환경이긴 한데, AR, VR 회사들한테, 그리고 이제 소비자도 새로운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들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만 현재 그 하드웨어라든지 기본 플랫폼을 이제 리딩하는 커다란 그 플레이어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다 미국에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오큘러스 VR이라든지 AR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플랫폼이라든지, 이래서 결국에는 얼마나 이런 플랫폼의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움직이고 포커스를 해가지고 시장을 아직 열리지 않았어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들이 생겨나느냐가 이제 이 분야에서 좀 중요할 거라고 저는 중요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투자를 할 때, 특히 초기 투자뿐만 아니고 이제 2차, 3차 투자를 할 때 조금 길게 보고, 길게 봤을 때 특정 회사 혹은 산업군이 어느 정도의 타임라인으로 어떤 투자가 일어나야 이거를 살아남을 수 있겠다, 그리고 잘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해야지, 당장 한 번 투자를 해보고 이제 아니네 하고 이제 접고, 이제 이런 패턴이 이제 꼭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길게 보고 이제 산업의 사이클과 타임라인을 보고 거기에 맞춘 투자를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필요한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파트너십을 만약 줄 수 있는 어떤 그 회사 혹은 그 인력들이 있으면 액티브하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과 연결해주고 이런 노력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VR 기기를 쓰고 실제 스페이셜이랑 공간 안에 지금 들어가서 패널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기기가 장시간 이렇게 끼고 패널 토론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무게죠. 그렇죠, 이승준 대표님? 네. 뭐 초기에 비하면은 사실 되게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무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 막내 동생 같은 경우에 10살 차이가 나서 20대 후반인데,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서너 시간 동안 VR 게임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큘러스란 퀘스트도 이제 손재건 대표님이 주셨던 것처럼 2 발표가 아마 9월 중순에 있을 것 같은데, 그때를 기점이면 더 대중화해서 쓸 수 있는 장비가 곧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지금 두 분이 지금 이제 오큘러스 끼고서 장시간 동안 패널 토의를 해주시고 계신데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청자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포스트 코로나에는 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가 매니아를 주 타겟으로 한 프리미엄 경험으로, 그리고 온라인 엔터테인먼트는 보급형 서비스로 서로의 파일을 키워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손재권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거기 그 의견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아까 스트리밍의 발표도 말씀을 드렸지만 프리미엄 VOD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중적인 공간에서 하는 오프라인 공연이나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또 이 안에서 또 결제를 하면은 그 안에서 또 특별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특별한 익스피리언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뭐 온라인, 오프라인 경험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바뀌는 그런 그런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뿐만 아니라 코멘트 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거기 플러스 저는 비즈니스 모델 변화도 지금 앞두고 있다, 그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진아 대표님 의견 주시죠. 네, 저도 동의하고요. 이제 비즈니스 모델뿐만이 아니고 사실 그 보급형 미디어라는 게 처음부터 이제 보급형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보급이 잘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경계를, 그 보급형과 그렇지 않은 미디어를 크게 나누는 게 의미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VR 이런 AR 환경 플랫폼이 보급이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디엄이 메시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미디어를 실어 나르는 그 툴이, 그 플랫폼이 얼마나 빠른 그 속도로 이제 소비자 시장에 페네트레이트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실리는 미디어도 이제 보급화가 이제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걸 이제 경계를 크게 나누는 게 저는 의미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준 대표님. 말씀 주신 그 커멘트에 완전 동의를 하고요. 저는 한 80년대 영화관을 예시로 많이 들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80년대, 90년대 영화관에서 봤던 영화의 경험은 집에서 볼 수 있는 CRT에서 볼 수 있는 경험과는 큰 격차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VR, AR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장비들에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은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이머시브한 경험일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프라인에서 유통할 때는 지금 모션 체어와 이 헤드셋과 이런 장비들이 거의 1,000만 원 이상 정도의 셋업으로 지금 유통을 하고, 여기 나온 컨텐츠를 온라인 VR에 이제 유통할 때는 사실 여기 있는 컨텐츠의 퀄리티만큼이 플레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떨어뜨려서 유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쪼개져서 발전을 계속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페이셜에 계신 두 분이 아주 되게 재미있어 보이는데요. 두 분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재원 대표님부터 하실까요? 예, 이 좋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그 정부, 어떻게 보면 정부 우리 행사, 또 이제 기획재정부와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같이 주최한 행사인데, 저희 더 밀크도 이번에 같이
협력해서 이 좋은 포럼을 만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기에 디지털이지만 정말 가장 필요한 거는 바로 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모두 어려운 상황인데 힘내시고 이제 디지털이 warm heart, 여러분들 다 힘내시라고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아 대표님. 네. 이렇게 귀여운 마지막 멘트는 준비를 안 했는데요. 저희도 스페이셜이 많은, 원래는 이제 이런 어떤 협업에 사용이 됐는데, 이렇게 오늘 좀 특별한 자리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지금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도 이제 조만간 이런 방식으로 이제 거리에 상관없이 필요한 협업을 하고 만남을 하고 그리고 미디어 경험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정말 머지 않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아무래도 열심히 이제 만들고 있는 플랫폼을 사용해 주시고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The Future of Entertainment and Media를 주제로 했던 세션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정말 굉장히 또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재밌었던 그런 세션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도 몇 년 뒤에는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을 진행할 때 오늘 발표하신 이 두 분만 이렇게 VR 환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모든 오디언스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훨씬 더 좀 임머시브하고 그렇게 같이 정말 실제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들을 같이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부 오전 세션들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오후 세션은 잠시 후 1시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간단하게 오후 세션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스페셜 세션이 1시부터 준비됩니다. 특별히 포스트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또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또 유명한 스타트업 대표님들 5분을 모시고 또 아주 재미있는 그런 사례들을 함께 들어볼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1시에 스페셜 세션 이후에 두 번째 기조연설 순서가 있고요. OECD 과학기술산업국의 앤드류 위코프 국장님께서 COVID-19 and Digitally Induced Structural Change라는 제목으로 또한 기조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세 번째 세션으로는 오늘 디지털 경제의 미래를 논의하면서 저희가 오늘 일자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일과 직업의 주제로 또 해외 또 각양각색의 연사분들 모시고 또 재미있게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 있고요. 마지막 세션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특별히 여러분들 요즘 많이 뉴스에서 접하는 WHO 같은 세계보건기구의 또 박사님을 모셔서 함께 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토론들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전 세션과 같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순서일 텐데 참가해 주신 분들 대상으로 또 다양한 경품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아마 제가 마무리 멘트하면 화면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화면을 통해서 이벤트에 참석하시고 또 경품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오전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